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돈 있는 과부 하나 낚아내라고 해요. 엄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뭐예요? 외로우면 경로당 가세요. 봉사활동 하세요. 왜 하필 재혼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던 그날 아들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라도 있잖아요. 힘내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나는 결국 혼자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신문,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그의 구두.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TV를 켜두고 잤습니다. 고요한 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첫 1년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고 아이들도 자주 들렀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나가세요. 그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그나마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아이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셨죠? 딸의 말에 그럼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도 나눠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면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지만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씁쓸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TV를 켜두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라는 걸.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어느 날 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0세를 넘긴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나는 정말 말라 죽은 나무처럼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남편과 함께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 생각이 나서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그나마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사 봉사를 자청했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어느 일요일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5년 전에. 말끝을 흐리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마주치면 옆자리에 앉았고 예배 후에는 교회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켜두고 살아요. 그분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똑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위로가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그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나보다 13살 어린 52세,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내 인생인걸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도 그분도 남은 인생을 그저 견디며 살아야 하는 걸까? 변화는 어느 가을날 시작됐습니다. 교회 야유회에서였습니다. 단풍이 든 산을 오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분이 얼른 내 팔을 잡아줬습니다. 조심하세요. 따뜻한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온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혼자 먹기 외로워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으니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집사님이 좋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편안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맞는 걸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6개월을 만나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재혼을 하자고. 그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프로포즈는 소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반지 대신 꽃다발을 건네받았을 때 나는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재혼하려고 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엄마, 그 나이에 재혼이 말이 돼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외로우면 우리한테 오시든가요? 왜 하필 재혼이에요? 그날 통화는 결국 말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때는 더 신중했습니다. 집으로 불러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재혼하려고 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52. 엄마보다 13살이나 어리잖아요.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아빠 보험금. 다 합치면 적지 않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야,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정리됐는데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긴다고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 황혼 재혼했다고? 딸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돈 있는 과부 하나 낚았네라고 해요. 엄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뭐예요? 외로우면 경로당 가세요. 봉사활동 하세요. 왜 하필 재혼이에요? 아이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이대로 말라가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분과 만나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고 다시 내 이름으로 불렸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조카들과 교회 성도 몇 분만 참석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고 호텔 대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 아이들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아이들에게 전화했지만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는 바빠서 못 가요.
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은정아, 명절인데. 엄마도 이제 새 가정 있잖아요. 거기서 지내세요. 그렇게 첫 명절을 남편과 단둘이 보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넘게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는데 이제는 남편과 단둘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풀릴 겁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줬지만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민수야 라고 외쳤지만 아들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뒤에 서 있던 남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좀 보여주세요. 갑자기 왜? 그냥요. 엄마 재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통장 관리하세요?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 어머니 돈에 손도 안 댔소. 그럼 증명해 보세요. 엄마 통장 거래 내역 보여주세요. 민수야, 그런 말은 너무하잖아. 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엄마보다 13살이나 어린 남자가 왜 엄마한테 잘해주겠어요? 돈 때문이죠.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당신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거요? 아니면요? 달리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들의 말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요. 사랑? 웃기는 소리.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 집에서 살아요? 아빠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 말에 나도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내 아빠는 5년 전에 죽었어. 5년 동안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매일 밤 TV 소리만 켜놓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말라 죽을 것처럼 살았어. 너희는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그것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변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전 엄마는 이러지 않았어요. 아빠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조용히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 나 변했어. 더 이상 착하게만 살기 싫어졌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웃고 싶고, 누군가와 밥 먹고 싶고, 손잡고 산책하고 싶어? 그게 잘못이야? 아들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속는 게 싫어요. 엄마가 다치는 게 무서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아이들과 사이가.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나는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걸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문득 이 선택이 후회로 남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불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딸과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에게는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차를 내놓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민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 너희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재혼한다고 해서. 딸이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로웠고 다시 웃고 싶었어. 너희 아빠 죽고 5년 동안 엄마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생각하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 목이 메었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을 만나고 달라진 게 뭔 줄 아니?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날씨가 좋으니 산책 갈까 생각하게 됐어. 밤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도 괜찮았다 생각하면서 잠들어.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은정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 너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는 거야. 엄마가 행복해지는 건 엄마 책임이야.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 사람 믿어요? 응, 믿어.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고 진심으로 엄마를 아껴줘. 돈 때문이 아니야. 사실 그 사람 자기 아파트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둘이 노후 보내려고 해. 엄마 돈에는 손도 안 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너도 엄마 걱정돼서 그랬던 거 알아. 고마워.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를 믿어줘. 엄마도 65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 정도는 생긴 것 같아.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혼자서도 잘 지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은정아, 엄마도 약한 사람이야. 누군가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벽이 낮아졌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아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넷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간단하지만 그 인사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설거지를 나눠서 하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다가도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명절에는 우리 집에 모이고 가끔 주말에 들러서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딸은 남편을 아저씨 대신 이모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들은 남편과 바둑을 둡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나 자신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게 보입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행복하냐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라고.